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화도의 바다 서문염송 여인 출정화 공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송을 마치고 염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의 세계에서 어떻게 공안에 대해서 한마디 착어를 붙이느냐 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염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그 이태백의 월화독작을 보았습니다. 달 아래 혼자 술을 마시는 이태백의 시를 보면 이 세상이 오직 이 풍류와 그다음 신선의 세계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텐데요. 제가 20대 때 이태백의 시를 열심히 보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다른 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태백의 시에서 술주자가 나오면 그 술을 전부 참선으로 바꾸면 말이 딱 맞아져요. 그리고 취했다는 말을 전부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바꾸면 거의 지금 멋있는 선시로 다 변하게 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중국에는 시선이라 그래서 시의 신선이라서 이태백이 있고 시의 유가적인 우국충종에 국민을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족의 최고의 경지가 두보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두시 언해를 출간을 해서 전 국민이 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성이라 그럽니다. 시의 성인이 이제 두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시불이 있습니다. 왕류라는 시인이요. 유마거사를 따서 왕마힐이라고 했던 왕류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주 멋진 시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의 비문도 이 왕류가 썼거든요. 그래서 시불이라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백과 두보의 시가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시에서 선이나 불교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그대로 선이요 그대로 불교의 진리를 다 담고 있다. 그래서 그 멋있다는 거죠. 그 이제 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제가 모셨던 조계종제의 10대 종정 해암 큰 스님의 일화를 들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몰랐는 얘기인데 상도동의 보문사의 지범 스님께서 지금 선원을 개원해서 이제 불사를 해서 이제 곧 개원할 텐데 그 지범 스님이 큰 스님을 모시고 많이 사셨다는데 일화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해인사 선원에서 한 스님이 결제 기간 중에 지대방에서 맥주를 한 캔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참선 공부를 하다 보면 기가 축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장부요 아장부다,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하는 그런 마음도 나고 기상이 또 세지기도 하고 호연지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괴각질도 한번 하고 싶고 말이죠. 식광도 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스님이 그 지대방에서 맥주를 한 캔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공사가 벌어졌답니다. 스님 전체 스님들이 쫙 앉아 계신 가운데에서 이 스님 어떻게 할 거냐 전체 회의를 하는 걸 대중공사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딱 계신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라 이렇게. 이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마디씩 해라 그랬는데 그 맨 어른이 우리 해암 큰 스님이시니까 하루 한 끼 드시고 장자부라 하시고 예전에 그 최고의 율사라고 했던 일타 큰 스님이 내보다 더 율사가 뭐 저기 있는 해암 스님이다. 그래서 이계 위사라 계율을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말하자면 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이 가야산 대쪽이었고 이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네 할 정도로 아주 그 멋지게 사셨던 계율부터 시작해서 진짜 멋진 선을 그 참고하고 오후 불식하고 말이죠. 완벽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이 저기 계시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라 하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결제 기간에 절에서 선언해서 술을 마셔가지고는 안 된다. 퇴방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다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쭉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해암 큰 스님 차례가 왔답니다. 마지막 맨 어른으로서 딱 오셨대. 근데 딱 큰 스님이 딱 6글자로 모든 거를 그냥 끝을 내셨답니다. 여러분 큰 스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대중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러셨답니다. 맥주는 물이요.
맥주는 물이요. 딱 6글자로 끝냈대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폭소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웃고 말이죠. 그래서 그 스님과 다시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벌써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본인이 어떤 그런 마음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그만큼 자비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을 어떻게든 같이 섭수해서 같이 살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분을 뵀습니다. 그때 이후로 만약에 해의사 선언에서 퇴방을 하셨다면 전국의 선언에서 방부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스님께서 지금까지 선언 수자로서 구참 수자 스님으로 멋지게 정진하셔서 수십 년 참선 수자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계신 그 스님을 제가 뵀습니다. 예전에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계율을 지정해서 계율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율장을 보면 부처님은 뭘 이렇게 그 전체 단체에 대중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뭔가 계율을 어기는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든 같이 데리고 살고 같이 이 승가에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부처님이 많이 노력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만드는 이유가 노력하려고 잘 못 지키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있지 사람을 가려서 분별하고 그다음에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해암 큰 스님께서 거기에서 맥주는 물이요 뭐 이렇게 안 하셨다면 그냥 율사하셨을 거라. 근데 이 선의 멋이 이제 거기 있는 거죠. 당신께서는 일평생 한 모금도 드시지 않았지만 그 맥주 물 아닙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이라 생각할 때 물인 거죠. 이게 선 아닙니까? 그래서 선사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좀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이 펼쳐져 보이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인간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들을 이런 선의 염송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 본칙만 봤다면 문수는 왜 선정에서 못 나오게 하고 망명은 왜 선정에서 나오게 했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분별심으로 갈 텐데 수없이 많은 스님들의 소홍들을 보면서 힘이 빠져 있는 말씀들, 아주 풍류의 말씀들, 그 다음에 그 아주 뒤통수를 치는 역습의 말씀들, 해악과 골계와 이 풍자와 여러 가지 말들이 말이죠 다 나오고 그게 이제 부처님부터 말이죠 욕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활발한 선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송에서 넘어가서 염입니다. 그냥 이제 쭉 말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운의 염이 나왔습니다. 오운이 염하되 불유문수 불능출 차정이라 단공예래도 야출 차정 부득이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유 뭐 단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이거 다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단 이렇게 뒤에다가 뭐 이렇게 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뭐 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구절은 여러분 예전에 이제 영어 배웠을 때 뭐뭐 A일 뿐만 아니라 B다 하는 뭐 나돌리 버돌소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나돌리 A 뭐 버돌소 B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하고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한문을 공부하시는데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죠. 문수가 불능출 차정 이 선정에서 나오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죠? 단공열애도 열애도 역시 그 야라고 하는 건 역시예요. 올소의 뜻이죠. 역시 이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을까? 앞에 공자 두렵구나. 여러분 문수보살만 선정에 못 나오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서가세존에게 선정에서 나오게 해보라면 서가세존도 못했을걸? 지금 이분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어교인은 점생체회오 하다. 이 교인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선의 세계 아닙니까? 8만 대장경을 설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의 같은 거는
점생이라고 했어요. 점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말이 많이 쩐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션머는 요게 이제 무엇을이고 요거는 이게 쩐머양 이런 거 많이 중국에 많이 나옵니다. 쩐머양 니 쩐머양 너 어때? How about you? 뭐 이렇게 이럴 때 쓸 때 니 쩐머양 이렇게 그냥 많이 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백화로 쓰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죠. 점생체외요. 어떻게 이 말이 어떻게 교인은 체외할꼬 그랬어요. 어떻게 알꼬 말이죠. 어떻게 체득할꼬. 부처님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못할 게 뻔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팔만대장경 그 설해신 그 내용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나 있을까? 그것도 실력도 없는데 그 팔만대장경 뭐 그게 잘 이해할까? 사람들이 잘 완벽하게 믿고 이해할까? 이거 살불살조입니다. 그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이런 이제 우리의 멋진 선의 경지가 바로 이게 살불살조. 이런 경지가 나와요. 문수만 선정해서 못 나오게 한 게 아니고 서가세존도 못 나오게 했을 거야. 그럼 팔만대장경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났네. 부처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이러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낙처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이라고 하는 거는 들것자고 같다 그랬어요. 염화미소 때 꽃을 들었잖아요. 꽃을 들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협산영이라는 선사가 지금 법회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초파일 법회를 했죠. 법상위에 스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설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떤 조사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끄집어내서 들었다. 그게 염이에요. 들것자도 그런 거죠. 자공안을 무불위지니 그랬습니다. 이 자공안도 우리 그때 다 했습니다. 앞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죠? 이게 자라고 하는 건 놈자자지만 발음이 중국 발음이 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쩌라고 하는 거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씁니다. 그래서 놈자자가 아니라 이것 그죠? 디스의 뜻으로 쓴다. 자공안 이 공안은 그렇죠? 이 공안은 그 위지라고 한 것도 이 숙지하는 겁니다. 숙지 잘 아는 거. 지난번에 나왔죠. 위지 잘 아는 거. 이 공안 여인 출정화 공안을 잘 알지 아니함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은 다 알지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뭐 앞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여인 출정화 이렇게 말만 꺼내면 사람들 다 알잖아 이 말이거든요. 자, 다 아는데 문수는 위 신마출 부득하고 문수는 어째서 선정해서 나오게 하지 못하고 망명은 위 신마출 듣고 망명은 어째서 선정해서 나오게 했는고 제인이 당구 그죠? 분류도인저 아닌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당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 뭐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원래 이거는 뛰어나다 할 때 당자예요. 뛰어나다 할 때 당자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공안 보시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혹시 뭐뭐라면 그렇게 쓴다는 거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좀 줄여서 씁시다. 만약 그죠? 뭐 가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만약 약자를 쓴다든지 이렇게 만일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다. 뭐뭐 하는 저안 이렇게 나왔죠. 뭐뭐 하는 안목. 그래서 요거는 이게 발음이 띠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 지자인데 저자인데 이게 이제 이런 글자 전부 다 발음이 띠니까 뭐뭐 하는으로 갈지자 용법과 같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도 그죠? 분류 도인저 아닌데 그랬어요. 분류라고 하는 거는 물이 아주 분노하듯이 흐르는 거예요. 콸콸콸콸 흘러가는 거죠.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가는데 도인입니다. 도라고 하는 건 건널 도자. 물수변이 있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행심 반야 바람 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일체 고액을 건넌다. 그렇죠? 건너느니라, 일체 고액을 건너느니라. 육바람일 할 때 이제 육도 이 글자 쓰잖아요. 건널 도자래요. 그러면 보세요.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데 칼날 가지고 여기를 건넌다 하면 뭐겠어요? 칼날로 가로지른다. 물길을 쫙 가로지르는 그러한 눈을 만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가출구자. 이런 눈은 안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그냥 콸콸콸 흘러오는 세차게 흐르는 물을 칼날 가지고 쫙 이렇게 가로지른다 했을 때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갖추었다면 비단 그죠? 비단 견자 일대한 폐궐이라 여기에 또 나왔습니다. 비단 견자 일대한 폐궐이라 내지 하사조불이 출래라도 야피 작가 처파하라 그랬어요. 이게 비단 그다음에 내지 요거 같습니다. 같은 뭐뭐일 뿐만 아니라 요게 내지 이렇게 A일 뿐만 아니라 B도 여기 이제 염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뭐 비단 이거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것이기도 하다 이랬어요. 그럼 비단 견자 이게 자자 또 나왔어요. 이 일대한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패궐했대. 패궐이라고 하는 건 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남스님도 일생패궐이라는 글이 있어요. 내가 일생 동안 내가 뭐를 패궐 이렇게 겸사죠. 일생 동안 살아오신 걸 쭉 적으면서 일생패궐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일대한 여기 일대 여기 한 무리의 인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죠? 한 무리의 무리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내지 항아사의 조사와 부처가 출래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야자는 역시 작가의 처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간파당하는 겁니다. 이 작가들에게 간파를 당하게 되리라. 처파라고 하는 거는 속이 안에 있는 내용의 그 살림살이가 다 드러난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한 무리의 그 실패한 인간들, 이 한 무리의 실패한 인간들, 석가, 문수, 망명, 여자, 이게 전부 다 한 무리의 인간들이에요. 저 한 무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항아사 같은 조불이 다 나와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눈 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무리 와도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송을 많이 해서 뭐 별의별 말들을 다 했지만 진짜 눈 밝은 사람이 온다면 안목에 봤을 때는 다 헛소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기옥 청황을 불변하고 사정을 불분인데 만일 푸른 색깔과 그다음에 노란색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사정을 불분한데 사땜과 발음을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안목으로 이거 구분하지 못한다면 지간 거역 여자 출정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만 가서 여자를 선정해서 여자가 선정해서 나오기를 가서 멱이라고 하는 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이게 멱자가 뭐냐면 찾을 멱자거든요. 원래 글자가 여러분 이 글자 재밌지 않습니까? 안 입을 자에 볼견자에 했어요. 이게 이제 찾을 멱자라고 이렇게 요거 같이 쓴 건데 불견 아직까지 못 봤다 이거죠. 아직 못 본 거니까 찾고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요. 원래는 요 멱자는 요겁니다. 멱자는 요거예요. 여러분 이 볼견자가 재미난 글자입니다. 이 볼견자가 볼견자가요 눈목이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 사람이 앉아서 보는데 눈만 클로즈업해서 딱 글자 여기 눈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고 눈만 클로즈업했어요. 그래서 이 볼견자라고 하는 거는 본질을 정확하게 보아낸 걸 볼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신부재언이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여기에, 요거는 이제 어시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시에. 마음이 이곳에 없으면 시불견하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이 불문이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시기부지김이라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으셨죠? 무심결에 그냥 가만히 TV 틀어놓고 보는데 마음이 딴 데 있으면 그 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대충 보고 대충 듣는 거는 시청이라 그래요. 그죠? 보고 듣는 게. 청은 옆에 소리가 들려도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이게 노이즈, 백색 노이즈가 좀 있어도 딴 일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그렇게 하던데 카페에 가가지고 소리가 약간 있는 데서 일하기 더 좋다. 이게 청이에요. 안 듣는 겁니다. 들어도 제대로 안 듣는 겁니다. 근데 물론 듣긴 듣죠. 근데 여기는 견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다른 겁니다. 완벽하게 듣고 완벽하게 봐서 본질을 알아내는 게 이제 견문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게 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볼견자라고 하는 형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열심히 찾아내는 게 이제 멱자예요. 자, 그러면 뭔 말이냐?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모르고 이 청황을 구분도 못하고 사정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자가 선정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세한 사항은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현사도전이라, 현사가 말한 바이니라. 현사가 말한 게 뭡니까? 현사 사비선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석계에서 잘 아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왔습니다. 현사가 말한 게 뭐냐? 현사 사비선사라고 아주 유명한 중국의 선사가 계셨잖아요. 이 스님이 종소리를 듣고 절에서 종이 뚝 울리니까 저 종이 내 뱃속에서 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종이 내 뱃속에서 운다. 저 바깥에서 종을 쳐서 소리가 났는데 내 뱃속에서 운다 그랬어요. 타너 스님이 삼킬 탄자 허공 허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온 세계를 다 삼켰다. 그러니까 내 자식 아님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되시죠? 저 종이 내 뱃속에서 운다. 우주 법계가 내가 아님이 없는데 삼라만상이 두두물물이 다 나 아님이 없는데 이 말이거든요. 저 종소리가 내 뱃속에서 운다 그랬더니 그대로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거기는 전상자라는 스님이 나와서 스님 법체 만강하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뱃속에서 종이 울면 그 울려가지고 막 하여튼 여러분 그 위장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부글부글 소리가 난다든지 뭐 장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것도 배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지의 핵심은 모르고 스님 몸 괜찮으세요? 이런 거예요. 저 종소리가 내 뱃속에서 울린다 그랬더니 종 치자마자 내 뱃속에서 종소리가 난다니까 스님 괜찮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현사 스님이 너는 아직도 그런 설명을 하느냐? 라고 했대요. 너는 아직까지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사 스님이 했는 말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아직까지도 그런 소리 하냐? 이 말이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 그 내용이 뭡니까? 협산 스님 자신이 실컷 얘기해놓고 청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정을 불변하지 못할 때에는 여자가 선정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고 현사도저요. 현사가 말한 바요. 이러고 끝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야 돼.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앞에까지 모두 다 했던 얘기를 본인 스스로 걷어들이는 말입니다. 실컷 얘기해놓고 내가 말해놓고 내 말도 다 쓸데없는 말이야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에 보면 큰 스님들 그 법어나 하신 데 보면 나중에 돌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일구를 아시겠습니까? 필경의 일구를 마지막에 마룻구 최고의 진리를 내가 한마디 일러주겠습니다 하고 개송을 읊고 마지막에다가
돌돌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돌돌. 뭡니까? 이거 쯧쯧 이거예요. 우리말로 쯧쯧. 혀를 차고 내려가요. 본인이 했는 말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진리 한 말씀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딱 해놓고 마지막에 멋진 개성을 해놓고 돌돌 그러고 내려가요. 그럼 내 앞에 했는 말도 다 헛소리다 이거예요. 이게 선이지.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척주장했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죠. 자, 이제 스님이 막 주장자 가지고 법문하셨어요. 주장자 보이느냐 하고 쿵 찍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최후의 일꾼을 내가 한마디 일러주리라 하고 쑥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가실 때 주장자를 턱 던져버리고 내려가신다고. 그걸 이제 글에서는 척주장했다. 주장자를 던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장자 법문하고 쿵 찍고 설법 다 해놓고 주장자를 던지고 가셨다. 한마디 말한 바가 없다. 지금까지 내 했는 말 싹 다 걷어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화엄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법계라 그래요. 이거를 이법계 소식이라 그래요. 다시금 법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는 공으로 돌리는 소식이다. 이게 현사도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해서 말 몇 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록을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컷 얘기하고 그래놓고 나는 말한 바가 없느니라 이래요. 부처님이 뭡니까? 49년 설법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일자불설이라 한자도 설한 바가 없어. 그걸 선에서는 돌돌, 현사도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밌지요? 이제 이거 알고 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매력에 빠져들면 이 내용들이 이제 아주 재밌어집니다. 뭔 중요한 얘기를 해도 바로 걷어들일 수 있는 거. 이걸 수방자제를. 수방을 자제한다. 전을 펴기도 하고 말이죠. 거두기도 하고. 수방을 자제한다. 놓을 숫자, 걷어들일 숫자, 그 다음에 놓을 방자, 수방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냐면 권서자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게 채권자 할 때 돌돌 말았는 거예요. 옛날에 두루마리 책들 이게 돌돌돌 말았는 거. 둘둘 마른 거 하고 펴는 거 하고, 법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고 다시 가져가기도 하고, 법을 설해놓고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기도 하고, 이 이치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거. 실컷 설하고 나서 돌이키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보시게 되면 모든 어록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암진 선사가 제 귀종남 화상회중하야 귀종남 화상회중에서 계실 때 위 수자시에 수자가 돼서 계실 때에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 수자라고 하는 게 가장 우두머리 자리에 있듯이잖아요. 공부 많이 되신 분을 이제 수자 스님이라 그래요. 안목을 갖추신 스님이 수자 스님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수자 스님 하면 선원에서 계속 정진하고 계신, 선방에서 정진하고 계신 분을 이제 다 합쳐서 그냥 토탈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수자 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선원 안에서 소임으로 보입니다. 수자 소임을 보고 계실 때, 뭔 말이냐면 취암진 선사도 도인이거든요. 근데 귀종남 선사의 그 선원에 수자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진하시는 거죠. 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진하는데 귀종남 선사가 물었어요. 승문 수자가 상장 여자 출정화 위인이라 하니 시부와 한데 진운하되 문이라 하다 그랬습니다. 승문 수자가 내가 지나다니는 얘기를 이어서 들었는데 수자가 그대가 항상 장이라고 하는 건 장차장으로도 쓰지만 여기는 잡을장 그래요. 잡을장 그죠? 이런 거는 알아두세요. 장차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그죠? 잡을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자 출정화 공안을 가지고서 위인이라니 사람을 위한다. 사람을 위하는 건 제접하는 거죠. 여기는 두 동사입니다. 영어의 두 동사. 두 동사는 모든 게 다 가르친다, 제접하다, 뭐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건 조동사처럼 사람을 위한다고 하니 그대가
큰 스님이 수자 스님으로 계신 도인 스님에게 묻습니다. 매번 여인 출정하 공안으로 사람들을 제접한다면서 공부 좀 됐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여인 출정하 공안을 물어본 거죠. 그렇게 제접한다면서 시부와 그러냐 그러지 않으냐, right or not, 이제 or not 마지막에 붙자는 그러냐 아니냐 이렇게 붙인 거예요. or not 맞냐 아니냐 이랬더니 취함진 선사가 말하되 무은이라 그런 적 없습니다 이래요. 시치미를 뚝 떼요. 시치미를 뚝 뗐어요. 그랬는데 그런지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종남 선사가 말하기를 사이불검이요 거미불사언을 위신마도무오 사치를 했으면 검소하지 않으며 검소했으면 사치하지 않거늘 어째서 없다 그러냐. 야 했으면 했다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지. 왜 거짓말하냐. 왜 안 했다 그러냐. 그랬더니 진운하되 스님 말씀하되 약시 본분 납승인데 야소타 염장부득이니다. 멋진 말 했어요. 이런 거 이거 보면서 막 글을 많이 보시면 이런 거 보고 막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멋지다 이 스님. 본분 납자라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공부하는 눈 밝은 스님이라고 한다면 역시 야는 역시 타, 저, 염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과 장이잖아요. 소금과 간장 같은 거. 소금과 간장 같은 것을 그렇죠?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하는 게 축내는 건 줄이는 거예요. 소라고 적을 소자는 줄이는 거. 저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걸 줄여서는 부득 안 되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남이 귀종남 선사가 회수한 시자하야 그랬어요. 회수. 여기에서 이제 회수라는 말의 어감을 잘 아셔야 돼. 머리를 획 돌렸어요. 딱 말하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고 갑자기 이제 알았어 하면서 머리를 탁 돌린 거예요. 회수. 머리를 탁 돌리면서 시자를 불러서 시자야. 그러면서 이제 보전자하되 전자는 공양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직책이 전자예요. 전자에게 딱 이르되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라고 하는 건 알려라. 이게 전보할 때 보자잖아요. 알려라. 전자한테 시자를 불러가지고 전자한테 알려라. 명일에 내일 공양간 하는 공양간에 알려라. 내일은 지자 백죽하라. 다만 흰죽만 끓이라 그래라. 내일 아침 공양은 그냥 말갛게 죽이나 끓여.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공안 같은 말들이 나오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죽에는 백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금도 넣지 말고 간장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스님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냐. 취함선사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된 스님이라고 그러면 소금이나 간장은 아껴야 돼요. 딱 그러니까 딱 알았어. 그러면서 야 내일은 그냥 흰죽만 먹어. 딱 이렇게 했어요. 뭐냐. 요즘 이게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MSG를 친다 그래. 그죠? 말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데 과장하고 뭐 첨가해서 말을 막 할 때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이 표지 이렇게 하면서 MSG를 친다는 표현을 써요. 과장하고 말을 덧붙이는 걸 말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본분 납자라고 하면은 여인 출정하 공안 가지고 제접을 했어도 한 바가 없지. 거기다 무슨 말을 덧붙일 게 뭐가 있어요. 소금이나 간장을 아껴야지. 딱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이게 스님이 처음에는 말이죠. 귀종남 선사가 한마디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여인 출정하 공안 가지고 맨날 사람들을 제접한다고 하니 네가 한마디 일러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래버려요. 딱 시침이 딱 떼잖아요. 딱 그거 왜 없다 그러냐. 했으면 했다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간장 소금 아껴야 돼요. 뭐 양념을 치고 그래요. 딱 이러거든요. 내일은 죽만 먹어. 흰죽만 먹어. 이렇게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법거량을 쭉 했어도 한 바가 없다. 이거 거둬들이잖아요. 선사들이. 전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 자유자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지가 없으면 이게 한문이 해석이 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되도록이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요 공안을 얘기했던 걸 가지고 영소무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해요. 인 취함진이 문할 여자 출정 의지 여하오 한데 사인수 독이 스리거 이건을 진이 소활하되 그게 뭡니까? 매시적액이니 미제로다 하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거 딱 보면 깔깔 웃어야 돼요. 깔깔 웃어야 돼요. 영소무가 이게 지금 기억나십니까? 앞에 옛날에 어떠한 선사가 무엇 질문으로 인해서 요 선사가 다시 사운하되 어떠한 질문으로 인하여 이 스님이 다시 말씀하시되 할 때 이분이 주인공이 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지요.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영소무 선사라고 하는 분을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주인공으로 취함진 선사가 그 취함진 선사가 앞에 뭐로 나옵니까? 늘 여인 출정과 공안 가지고 사람들 자꾸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신 게 나오잖아요. 취함진 선사가 영소무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여자 출정 의지가 여하오. 여자가 선정에 여인 출정과 선정에서 나온 이 공안의 뜻이 근본 뜻이 뭐냐?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인해서 영소무가 답한 거예요. 영소무는 답을 말로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인수 독이스리 거 했다. 이게 답이에요. 인수 팔을 펴가지고 폈다가 팔을 갖다가 뻗어가지고 도깃을 도라고 하는 거는 톡톡 두드리는 거죠. 응? 톡톡 두드리는 다리를 이래가지고 팔을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툭툭 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두 분이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앉아 있는데 취함진 선사는 늘 여인 출정화를 물어보니까 야 여인 출정화 공안 뜻이 뭐야? 한마디 일러봐. 그랬더니 앉아 있다가 무릎을 툭툭 치더니 자기 무릎을 툭툭 치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이 취함진 선사가 깔깔깔깔 웃어요. 깔깔깔깔 웃더니 이게 숟가락 젓가락 파는 놈. 미제라 없어. 도가 없어. 저놈은 숟가락 젓가락 파는 놈이야. 도가 없어. 이랬어요. 여러분 이 숟가락 젓가락이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 때문에 이게 이제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 딱 보고 알았어요. 예전에 우리 큰 스님이 시자들한테 맨날 뭐 일을 도대체 마음이 안 맞으면 스님이 젓가락 같은 놈, 숟가락 같은 놈, 저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 맨날 그러셨대. 그래 이제 우리 사숙 스님들이 전혀 그 내용을 몰랐대요. 맨날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 했다고. 근데 제가 나중에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요. 근기가 둔한 사람은 숟가락 같아서 밥이 닿아도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혓바닥 같아서 밥이 닿기만 해도 그 맛을 안다. 이럴 때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거죠. 숟가락 젓가락은 늘 밥 옆에 있어도 밥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시자에게 하신 말씀이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 도인 옆에 있는데도 그 도를 모르고 저러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게 나오잖아요. 아유, 저 숟가락 젓가락이나 파는 놈, 도가 없어. 무릎 치고 나가는 거 그 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과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웃으면서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툭툭 치면서 나갔다는 건 뭔 뜻입니까? 여인 출정아 말을 한마디 일러봐. 그랬더니 무릎을 툭툭 치고 나갔어요. 여기 선지가 있어야 알죠. 그래야 숟가락 젓가락 같은 놈, 숟가락 젓가락을 파는 사람하고 이제 도가 없어. 이 말도 알죠.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여자가 오래 앉아 있다가 망명이 탄지할 때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일어나가 갔대요. 그 뜻이래요. 별 뜻이 없고 다리를 문수보살이 와서 탄지를 하고 막 할 때는 그냥 잘 앉아 있다가 망명보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앉아 있어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탄지했을 때 그냥 일어나서 갔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릎을 툭툭 치고 갔대요. 그러니까 취함진 선생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씩 웃으면서 이 저 숟가락 젓가락 파는 놈, 저 아주 도가 없는 놈이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시에 나온 송의 세계와 염의 세계 다르죠. 이렇게 온 동작과 말들과
이런 걸로 아주 줄인 말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천동각 선사가 염했어요. 이거 여러분 천동각 선사가 누구냐? 굉지정각 선사입니다. 묵조선을 얘기했던 굉지정각, 조동종의 묵조선으로 유명했던 천동산에 사셨다 그래서 천동선사거든요. 그래서 천동각, 이런 굉지정각 선사예요. 뭐라 그러냐? 약정, 약동이 당인 변동이로다. 선정에 드는 거와 선정에서 나오는 것이 움직인 거니까 나온 거죠. 이거는 그 당사자의 변농이라, 아주 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희롱한다 할 때 농자인데 당사자가 부리는 변화요. 여자가 선정에 나오고 나오지 않고는 그 여자가 마치 아주 이 장난치듯이 그 변화를 자유자재로 자기가 부리는 것이다. 홍모는 경이불경이요 대사는 중이비중이니라. 홍은 기러기 홍자입니다. 기러기 터럭. 하늘에 쫙 날고 나면 터럭이 날리잖아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가벼운 기러기 털은 경이불경이요. 가벼워도 가볍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큰 산은 대사는 중이비중이라. 무거워도 무겁지 않은 것이라. 그 무슨 말입니까? 고지고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벼운 걸 가벼운 걸로 볼 수 없고 무거운 걸 무거운 걸로 볼 수 없지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환지, 노, 구단, 비공이, 제아, 수리마 또한 늙은 구담, 늙은 고타마, 석가세존을 막 이렇게 이름 불러 제끼고 있어요. 늙은 고타마의 비공이 콧구멍이 내 손아귀에 있는지를 알겠는가 이랬어요. 비공. 비공이라고 하는 건 이 콧구멍을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비공이라는 뜻에는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지난번에 목숨이라 그랬죠. 또 하나 핵심 요지 이 뜻도 있어요. 비공이라고. 여기 이제 그 숨을 콧구멍 없으면 숨을 못 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석가세존의 목숨이 내 손아귀에 있는지를 아는가? 혹은 석가세존의 핵심적인 사상이 선지 종지가 내 손아귀에 있는지 알겠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말이죠. 내가 이 부처님의 불법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가 있어. 내가 다 안다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옛 큰 스님들은 삼세제불의 콧구멍이 내 손아귀에 있다. 깨달은 분들은 오도성을 이렇게 짓지요. 삼세제불의 콧구멍이 내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요거 잠시 한번 볼까요? 홍자가 있어서 제가 한문도 이렇게 한자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홍자가 이런 식으로 편지에 여기다가 홍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딱 한 글자만 딱 써가지고 편지 보낼 때 많이 쓰는 내용이죠. 여러분 편지를 기러기가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막 이렇게 X표 한 사람도 있고 막 하는데 보통 이제 금봉이라고 삼가 봉했습니다. 삼가 봉했습니다. 금봉을 많이 쓰는데 운치 있게는 기러기 홍자 하나 딱 써놓고 보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문법도 많이 봤고요. 염을 제 처음으로 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여인출정화 염을 보면 더 재미난 내용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인출정화 공안을 보시고 나니 각양각색의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한마디 하실려는지 저랑 같이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눈이 열리실 거고 가장 어려운 공안들을 보시니 세상이 좀 보이고 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저에게 여인출정화 공안에 대해서 스님이 한마디 해봐라. 뭐라고 답을 할래? 스님이 염 한마디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